안녕하세요. 코리안 웨트 샤입니다. 오늘 비디오에서는 미국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투자하는 사람 돈을 모아서 2008년도에도 돈 안 잃고 2022년도 가장 높을 때도 팔아서 돈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는 그런 투자자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게 부동산을 투자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, 집을 그냥 주택으로 이제 소유하고 팔고 사고 그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 요약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사람 그 이름은요, 브라이언 버키, B-U-R-K-E고요. 지난 36년 동안 미국에서 투자를 해왔고, 집 플리핑을 750개, 아파트를 4,000개 유닛 정도 소유했고, $1 billion 정도의 asset price, 부동산 가격대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. 했다고 합니다. 네. 1 billion이면 저는 한국말로 그게 1조인가요? 그래서 지금 스토어드 하우스 마켓,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에 부동산 마켓이 완전히 꽉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.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낮게 갖고 있기 때문에 싸게는 팔기 싫어서 가격을 안 낮추고 있는 상태고,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자율 낮게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, 꽉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. 그래서 이게 1993년도에서 97년도까지의 스태그네이션, 꽉 막혀 있는 이렇게 소화불량처럼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20세 때인데 한국에 있을 때라서, 여기 미국에서는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, 그때 당시에 비교해서 지금과 비슷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, 그때였으면 만약에 이게 20년 더 미래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살기 좋을 때겠죠. 왜냐하면 2005년도까지 가격이 확 올라갔었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, 만약에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면 지금 상태에서 마켓이 그냥 꽉 막혀있는 상태인데 한 7년 8년 있다가 또 가격이 확 뛰어가지고 그때 한번 망할 수도 있겠죠. 2008년도 때처럼. 네. 그래서 이분이 한 게 이제 한 번도 돈을 잃은 적이 없고, 이제 소화불량에 꽉 막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만약에 unemployment rate, 직장을 잃는 숫자가 확 이렇게 늘든지, 아니면은 bond market price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주식이 추락하든지 그런 게 없다면 지금 같은 2025년 상태가 몇 년 동안 더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 의견으론 지금이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소화불량 상태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부동산 사기 좋은 시점이다.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은 잘 없고, 천천히 고쳐서 집 가격 올리고 매달 모기지 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명목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계속 이렇게 acquire, 계속 사다 드리는 시점인 좋은 시점이다,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반대로 보면 부동산을 그냥 집을 직접 사는 집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지금이 좋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 나중에 좀 있다가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이 사기가 힘들 때지만, 왜냐하면 모기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, 하지만 살 수 있다면 지금이 사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.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, 이 전문가도 이제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 다음에
또 한 가지 말하는 거는 좋은 기회는 그 레지던셜 쪽에 집들 1970년도에서 90년도에 지은 집들이 좀 이렇게 수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집들, 뭐 지붕도 또 필요하고 아니면은 안에 너무 낡아서 그런 경우 아니면은 랜드스케이핑도 좀 많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집들을 싼 가격으로 사가지고, 예전에 이제 부동산 한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잘 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부동산 한 사람이 지금 마켓에 안 나와 있는 집 연락해서 있는지 알아보고, 아니면 집 주인한테 직접 편지 보내가지고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캐시로 사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, 아니면 집을 사서 그 고쳐서 집 가격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이는 집들을 사가지고 가격을 올리든, 아니면 ADU, Additional Dwelling Unit,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것도 이렇게 옆에 다시 조금 넣어서 가격 올리는 그런 방법. 그런 게 보이면 좋은 로케이션, 좋은 동네,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캐시플로우가 가능한 상태에서 하는 게 지금 가장 좋다. 그 이야기인데, 이 반대로 보면요.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밑에 가서 다음 이야기 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또 하나 이 친구가 한 이야기는 그 mindset shift for investors.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, 이제 투자 전문가들한테 이제 조언을 주는 건데, 뭐 투자라고 하면 한 개, 두 개만 하는 분들도 있고 100개, 1000개 하는 분들 있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는 1000개를 하는 분이 한 개에서 한 10개 정도 하는 그런 투자자한테 조언을 주는 거예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해서 완전히 플립해서 돈 빨리 버는 기회는 잘 없다. 네. 그렇게 하려면 이 그 집 파는 사람한테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속이든지, 아니면은 집 주인이 상당히 이렇게 그 난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싸게 그냥 빨리 파는 그런 쪽으로 하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,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뭐라 그러죠? 침착하게 많이 기다려 줘야 된다. 네. 부동산에서 잘 하려면. 그러니까 이 patience가 뭐죠? 그 기다릴 수 있는 patience. 한국말이 왜 생각이 안 나죠, 제가? patience가 뭐죠? 인내심. 네. 인내심이 있게 기다려야 된다.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도 또 이렇게 소비자분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, 지금 가격 잘 좋게 사게 되면 인내심 있게 잘 보고 잘 사시게 되면 나중에 도움 돼.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, 부동산에는. 네. 그 다음에 이제 real estate as retirement, 이제 리타이먼트 하는 그 노후 대책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도 이제 돈을 빨리 벌어서 빨리 뭐 이렇게 은퇴한다는 그런 거는 거의 힘든 상태고요. 부동산이라는 게 천천히 해서 그냥 매달 이렇게 모기 내면서 고칠 거 고쳐가면서.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얼마 전에 한 개 산 게 11개 그 아파트가 있는 버팔로 뉴욕에 있는 거를 30만 불 주고 샀대요. 그걸 30만 불 주고 사가지고 조금 고쳐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한 서너 배 뛰었다고. 그러니까 $1 million, 100만 불이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, 지금 너무 큰 거 400개 이 정도 되는 그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지금 손대기 좀 힘이 든 상태인가. 그 이유 자체가, 그런 큰 건물들은 그 론 자체가, 모기지 자체가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어떤 단기적인 론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. 그래서 이건 완전히 그냥 사업 샀다가 팔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돈을 벌기 힘들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, 작은 멀티패밀리, 작은 아파트들을 그러니까 이제 5개에서 한 40개 정도 미만 되는 그런 집들을 60년대, 70년대 지은 집,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컬러,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, 그런 데 사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투자하는 게 좋다,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. 근데 아까 버팔로 30만 불짜리 말씀을 잠시 드리면,
이 반대로 봤을 때요. 그 버팔로 30만 불짜리 집 주인 입장에서, 그 판 집 주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속았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너무 싸게 판 거죠. 왜냐하면 이 브라이언 같은 큰 투자자들이 30만 불 주고 샀다면 작은 인베스터들, 그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그죠? 그 맘앤팝 그러잖아요. 작은 인베스터들은 한 50만 불에서 70만 불도 주고 살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이 집주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브라이언한테서 동네에 좀 믿을 만한 부동산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딱 하나 질문. 내가 지금 이거 한 달 만에 팔려면, 한 달 안에 오퍼 받으려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느냐. 그러니까 한 두세 군데 연락을 하면 부동산 사람들이 가격을 대충 줄 거 아니에요. 그죠?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팔았다면 제 생각에 이 집주인 거의 2배는 벌었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한 60만 불은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. 그래서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물론 이게 캐피털리즘이기 때문에 뭐 누구 이렇게 뭐 타당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좀 안타깝죠. 아무래도 나이 많은 아저씨, 그 노인분이실 거예요. 예.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손도 보기 싫고 캐시플로도 잘 안 되고 그 테넌트 세들 사람들하고도 너무 이렇게 지쳐가지고 그냥 처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샀단 이야기죠.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사가지고 그게 이제 캐시플로가 되고 그게 이제 모기지가 다 페이오프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이 나오는 게 한 달에 11,000불이 한 달에 매달 나온대요. 그래서 그 마우이에 그 하와이에 있는, 마우이가 하와이죠. 하와이에 있는 뭐 칸도를 사가지고 그냥 공짜로 살고 있으면서 돈을 이제 즐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개인적 입장에서 뭐 잘한 거죠. 저도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집주인한테 이거 내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제가 좀 반대로 봤을 때 집을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갖고 있었던 분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죠. 왜냐하면 이게 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윈윈 좀 돼주면 괜찮은데 이 경우에는 완전히 윈 되고 완전히 loss잖아요. 예. 브라이언은 상당히 돈 많이 벌고 이 집주인은 상당히 돈을 거의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한 얘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집주인이 모기지를 주는 seller financing. 한국말로는 제가 뭐라 그런지 모르는데 집 파는 사람이 이제 융자를 주는 거죠.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고. 네. 그런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모기지가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작은 아파트 같은 거를 살 때 가급적이면 그 로컬 커뮤니티 뱅크스 같은 데서 완전히 fully amortized, 완전히 이렇게 fixed rate, 그 이제 변동 금리 말고 고정 금리로 해가지고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넣고 뭐 페널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. 그 다음에 그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재융자를 받는 그런 경우가 좋다. 네, 그런 이야기를 하고, 만약에 그게 융자로 해서 좀 힘이 들면 이제 셀러가 모기지 없는 상태에서는 셀러 파이낸싱으로 해서 해도 좋고, 결국 중요한 부분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, 집을 고칠 수 있는 부분들,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죠. 네.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, 이제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주는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돈을 벌려고 하면 이건 지금은 안 되는 상태고, 지금이 가장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상태다. Prime accumulation time. accumulation이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러죠? 굿을 모으듯이 조금씩 모으는, 예. 한국에서 어릴 때 클 때 굿을 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accumulation 하면 굿을 모으는 같은 그런 비주얼이 생각납니다.
그 다음에 이제 그 모기지를 구매할 때도 많이 이렇게 쇼핑해가지고 좋은 모기지. 왜냐하면 모기지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그 융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.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, 만약에 젊고 이제 지금 리스키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, 그러니까 이제 리스키한다는 게 상당히 남들은 손도 안 대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,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고치려면 예를 들어서 한 20만 불 든다, 아니면은 100만 불 든다. 그런 건 웬만한 사람들은 손을 못 대죠. 근데 젊고 용기 있고 돈 좀 있고 일을 할 이렇게 의욕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손대도 괜찮다. 왜냐하면 이게 그 파운데이션 고치는 비용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고, 그 돈이 감당이 되고 그 돈을 삭제해서 상당히 가격을 낮게 살 수 있으면 고치는 게 이제 그 다음 문제죠. 근데 살 때 싸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죠. 그렇기 때문에 고치고 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30만 불짜리 비용이 들었다고 해도 그거 쓰고 난 다음에 가격 자체가 완전히 확 뛰어버리죠. 왜냐하면 고치고 난 다음부터는 살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,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, 그 다음에 의욕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도 괜찮다,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, 이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 이게 빨리 한 건 좀 이게 별로 없고, 장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, 가격 올릴 수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그 모기지 받을 때 이제 쇼핑 많이 하든지, 아니면 셀러 파이낸싱, 이렇게 약간 크리에이티브, 약간 응용적인 어떤 그런 융자 방법을 생각하고, 그래서 2025년도부터 지금부터 해서 다음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고 소화불량되어 있는 이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좋다라는 생각하시고,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, 지금이 부동산 집 사기 좋을 때다, 팔기 좋을 때다라고 보긴 좀 힘이 들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도. 왜냐하면 지금 안 팔고 한 5년 더 갖고 있으면 그게 더 돈이 많이 올라간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사람 백그라운드 의견이잖아요. 그래서 팔기에는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닌 거죠. 어떻게 보면. 제가 봤을 때 2026년도, 7년도가 더 팔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, 특히나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만큼 지금 좋은 시점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3년에서 97년 사이 집 가격 확 뛰기 전에, 네, 그 단계 모기지 이자율은 높았죠. 근데 집값은 훨씬 쌌었어요. 그때 집을 많이 샀던 분들은 지금 갑부가 된 거죠. 네.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너무 많은 이렇게 정보 같은데, 제가 봤을 때 이만큼 융통성 있고 상당히 똑똑한 의견을 준 인베스터 팟캐스트는 참 오랫동안 못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비디오를 한 번 더 보시든지,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, 특히나 포틀랜드 오레곤 쪽에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한 25년 동안 갖고 계셨는데 지금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팔아야겠다, 뭐 그런 상황에서 가격 의견이 필요하시든지, 아니면 파는데 지금 마케팅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503-515-4499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아요,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